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4년이 지난 지금도 부산 경찰이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젓는 그 사건입니다. 2010년 10월 1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발견된 것은 깨끗한 구두 한 짝뿐이었습니다. 그 구두의 주인 김민수 씨는 그날 밤 이후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신발만 남기고 흔적도 없이 증발할 수 있었을까요? 김민수 34세. 부산의 한 중경 건설회사에서 7년째 성실하게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사라지기 전날까지도 그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전 9시 출근, 동료들과 점심 식사, 오후 6시 퇴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2010년 10월 14일 오후 6시 30분 김민수 씨가 회사를 나서는 모습을 동료들이 목격했습니다. 내일 봐요라는 평범한 인사를 남기고 말이죠. 하지만 그 내일은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그는 평소와 똑같이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오후 7시 15분경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출입 기록을 보면 김민수 씨는 오후 7시 18분에 정확히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12층에 살던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집에서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했어요. 설거지까지 깨끗이 해놓았던 걸 보면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걸까요? 오후 11시경 김민수 씨의 휴대폰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밤 12시면 규칙적으로 잠들던 그가 갑자기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통신사 기록을 보면 아파트 옥상 출입 방법, 비상계단 위치 같은 단어들을 검색했더군요. 왜 갑자기 옥상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자정을 넘긴 시각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CCTV가 이상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른 버튼이 1층이 아니라 옥상층이었어요. 평소 옥상에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던 그가 왜 갑자기? 더 이상한 건 그때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오전 12시 43분 옥상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김민수 씨가 옥상으로 나오는 마지막 모습이 CCTV에 찍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그는 옥상에 나와서 약 7분간 머물렀는데 그동안 도대체 뭘 했던 걸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옥상에는 다른 CCTV가 없었거든요. 오전 12시 50분. 이것이 김민수 씨가 CCTV에 찍힌 마지막 시각입니다. 그 후로는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휴대폰도 꺼졌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7분 동안 옥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건 다음날 아침에 발견된 겁니다. 2010년 10월 15일 오전 7시 아파트 청소부 김 아주머니가 옥상 청소를 위해 올라왔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옥상 한가운데에 검은색 구두 한 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깨끗하게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정성스럽게 벗어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구두 안쪽도 바깥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면서 더욱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김민수 씨는 양쪽 구두를 신고 올라왔는데 한 짝은 어디로 갔을까요? 둘째, 옥상에서 떨어졌다면 아래에서 시신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셋째, 옥상 난간에 올라간 흔적도 뛰어내린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럼 김민수 씨는 도대체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김민수 씨의 실종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미친 듯이 그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내는 눈이 퉁택 붓도록 울며 실종 신고를 했고 형은 친구들과 함께 부산 전체를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김민수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거죠. 당신이 가족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더욱 기괴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김민수 씨의 집에서 발견된 그날의 일기에는
오늘 밤 중요한 일이 있다는 애매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그의 휴대폰 마지막 통화 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 혼란스러운 건 목격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11층에 사는 박 할머니는 그날 밤 12시쯤 옥상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CCTV에는 김민수 씨 혼자만 올라간 것으로 나와 있었죠. 그럼 그와 함께 있던 또 다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CCTV에 찍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때 수사진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실한 직장인으로만 알려졌던 김민수 씨에게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빚이 있었던 거예요. 주식 투자 실패와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돈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실종 일주일 전부터 사채업자들의 협박 전화가 하루에 20통씩 걸려왔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그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까요? 경찰이 사채업자들을 조사했을 때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민수 씨 실종 당일 그 사채업자들 중 한 명이 같은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오후 11시경이었죠. 그런데 그는 김민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만나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수사팀이 주변 모든 CCTV를 다시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옥상으로 올라간 12시 43분 직후 아파트 뒤쪽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차는 정확히 12시 51분. 김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 1분 후에 사라졌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경찰은 즉시 그 차량의 번호판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번호판은 3년 전에 폐차된 차량의 것이었거든요. 가짜 번호판을 단 차량이 김민수 씨 실종과 같은 시각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볼 수 없었죠. 분명히 계획적인 범죄의 냄새가 났어요. 국과수에서 김민수 씨의 구두를 정밀 분석한 결과 더욱 기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두 밑창에서 김민수 씨 집에서는 절대 발견될 수 없는 특이한 토양 성분이 검출된 거예요. 부산 외곽 산간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토질이었죠. 그럼 김민수 씨는 실종 전에 그 산간 지역에 갔다 온 걸까요? 아니면 경찰은 즉시 그 산간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폐쇄된 채석장 근처에서 김민수 씨의 또 다른 신발, 바로 사라진 그 한 짝을 찾아낸 거였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신발은 있는데 김민수 씨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신발만 갖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김민수 씨는 사채업자들에게 납치되었고 그들은 완전 범죄를 위해 교묘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옥상의 신발은 자살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다른 장소로 끌려갔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김민수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2024년 현재까지도 김민수 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모두 관련 없다고 주장하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요. 가짜 번호판의 차량도 또 다른 목격자도 찾지 못했죠. 하지만 부산경찰청은 아직도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겁습니다. 우리가 아는 평범한 일상 뒤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김민수 씨처럼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노리는 어둠의 손길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건 아닐까요? 14년이 지난 지금도 부산의 그 아파트 옥상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발걸음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김민수 씨의 마지막 7분이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미스터리와 함께 말이죠.